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기초 제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A 모델을 공부합니다. Moving Average 모델이죠. Moving Average 모델은 어떻게 생겼느냐? YT equal epsilon t 플러스 베타 epsilon t 마이너스 1처럼 이게 Moving Average First Order인데요. First Order Moving Average 모델인데 오른쪽 편에 equal 사인 오른쪽 편에 전부 epsilon만 있습니다. epsilon하고 epsilon t 마이너스 1. 이 epsilon만 있으면 이거를 Moving Average 모델이라고 그래요. AR 모델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어땠어요? YT 이퀄 해가지고 오른쪽 편에도 YT의 lagged term T-1, T-2 이런 YT 그 값들이 오른쪽에도 있었는데 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에는 엡실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T, 엡실론 T-1, 그다음에 만약에 엡실론 T-2까지 있다라면 MA2 모델이 되죠. Second Order Moving Average 모델.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시계열 모델이 되면, 시계열 분석 모델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변수의 expected value, mean 값이 얼마인지 이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variance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correlation인데, auto correlation인데, auto correlation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auto covariance를 알아야죠. variance를 알았으니까 auto covariance를 알면 이제는 auto correlation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MA1 모델의 auto covariance gamma 1이라고 쓴 거는요. equal 해가지고 그거를 expectation으로 yt 곱하기 yt 마이너스 1 한 거를 계산해 보면 엡실론들만 있으니까 오른쪽 편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베타 곱하기 시그마 엡실론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토 코베리언스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베리언스는 어떻게 했어요? yt의 제곱을 expectation 취하면 됐죠. 그래서 1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엡실론 제곱을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 코베리언스를 어디에? 뉴머레이터의 분자에 그리고 베리언스를 어디에? 디노미네이터의 분모에 써서 레이쇼를 취한 게 오토 코릴레이션이죠. 그래서 yt하고 yt-1의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은 로 1이라는 글자로 깊이 표기를 하는데 베타 나누기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세컨 오더 오토 코릴레이션은 오토 코베렌스가 퍼스트 오더만 0이 아니고 다 0입니다. 0이다 보니까 분자가 0이니까 전부 0이 되죠. 그 얘기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하나밖에 없다. 퍼스트 오더 오토 코릴레이션만 0이 아니고 전부 0이다 하는 거는 코릴레이션이 별로 약하다, 없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하고 아주 달라요. AR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하고 아주 다르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아주 작은 미세하지만 작지만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천천히 줄어드는데 물론 처음에는 엑스포넨셜 이렇게 디크리스 해가지고 0으로 근접하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퍼스트 오더 오토 코릴레이션만 0이 아니고 다 0입니다. 아예 0입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이 약하니까 퍼스트 오더만 있으니까 이거를 찍어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무빙 에버리지 퍼스트 오더 무빙 에버리지 모델의 베타 값이 0.9라 하더라도 전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전혀 볼 수가 없고 뭐하고 비슷해요?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거의 분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백색 잡음식으로 되어 있는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요 모델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 퍼스트 오더 무빙 에버리지 모델을 만약에 SES를 통해서, SE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제너레이트 해 보고, 그거를 한번 에스티메이트 해보면 어떠냐? 좋죠. 그래서 그 AR1 모델을 우리가 배울 때 했던 것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데이터 해가지고 20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해 내는데 여기서 무빙 에버리지, first order 무빙 에버리지 모델의 베타 값을 0.9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레그에 초기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엡실론 t-1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는 엡실론 t-1은 이 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기화해서 둘룹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고 이 렉 equal red-nor seed 1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개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n equal 200이고 그 다음에 둘룹이죠. 둘룹 I equal 1, 2, 200까지 e는 엡실론이죠. 엡실론은 red-nor seed 2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생겼어요? 엡실론 t 더하기 베타 곱하기 엡실론 t 마이너스 1 이거를 2 곱하기 베타
곱하기 2 레그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에서 이 두 룹에 들어가서 있는 이 변수들의 값은 200번 돌아가는 동안에 계속 다 기억하고 있어라 하고 아웃풋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y leg equal y였는데 지금은 e leg equal e가 되는 거지. epsilon t equal epsilon t minus 1 equal epsilon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룹이 끝나서 이제 200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락 아리마를 사용해서 이제 그 베타 값을 우리가 추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추정 한번 해보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아니다 해놓고 2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한번 추정해 봅시다. 그래서 베타 값을. 그래서 아리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identify variable equal var equal y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estimate command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orecast라는 명령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시계열 분석에는 항상 forecast라는 게 있어서 forecast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lead equal 10 만약에 이게 monthly 데이터, 월별 데이터라면 10개월치 한번 이 forecast를 해보자 하는 거 있고 estimate p equal 0이니까 AR 컴포넌트는 없다. AR P 값은 0이고 Q 값, MAQ 값은 1이다. 그래서 MA1 모형을 estimate 하자는 거겠고 methodical ML, maximum likelihood로 추정하자는 거고요. maxit는 maximum iteration은 200개. 그 다음에 여기에 mu 값, 이렇게 constant는 없다. constant 값은 0이다 해서 no constant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MA1 모형을 AIC나 우리 한번 했잖아요. AIC하고 SBC 값으로 비교를 해서 어느 모형이 더 좋은지 MA1 모델하고 MA2 모델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MA1 모델을 AIC하고 SBC가 선택을 하게 계산을 해주는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서 두 번째 에스티메이션은 P equal 0, Q equal 2 해가지고 MA2를 추정하게 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 MA1 모델이 트루 모델이죠. 그죠? 그렇지만 한번 AIC하고 SBC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은 에스티메이트를 해놔야죠. 그죠? 에스티메이트 해야지 AIC하고 SBC를 계산해 주니까요. 그래서 맨 밑에 프린트는 이제 2의 엡실론 t 값의 200번째 값을 이제 우리가 필요해요. 포캐스트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베리어블 i 둘로 들어갈 때 i 썼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해가지고 200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엡실론 값, 그 다음에 y 값을 200개 한번 프린트 해봐라. 그래서 200개 번째 엡실론 값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identify variable equal y 하면은 뭐를 해주느냐? SES가 이걸 계산해 줍니다. 우선 y 값의 민값, 그냥 y 값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200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y bar를 구했으니까 그거에 이제 y 빼기 y bar 해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n-1로 나눈 거. 여기는 설명이 있죠. 그 맨 밑에 standard deviation 해가지고 square root of the variance yi 빼기 y bar을 해서 그거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n-1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square root을 씌운 게 standard deviation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tandard deviation 어떻게 구한 거야 하면은 요거를 보면 되고요. mean of working series 아까 얘기한 대로 y bar는 어떻게 써요? 다 y 값을 다 더해서 200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뭐를 하느냐? SES는 identify variable equal y 해서 제일 처음 해주는 게 y라는 변수에 이 데이터들이 white noise 아니냐, white noise라는 엡실론 t 전혀 오토콜레이션에 전부 0인 그런 white noise 시리즈가 아니냐, white noise 데이터가 아니냐 이거를 체크하게 이 데이터들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chi-square, 2leg 6까지 chi-square 값, degrees of freedom 6, 그 다음에 probability, 여기서 probability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0.561이 first order auto correlation row 1을 추정한 겁니다.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그게 추정한 값이 0.561.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토 콜레이션 row 2가 0.197 이렇게 나온 거고 여섯 번째 오토 콜레이션 0.047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전부 0이라는 규모 가설 그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probability 겁니다. probability greater than chi-square. 그래서 그 probability 값이
smaller than 0.0001인데 smaller than 0.05만 돼도 이 규모가설 틀렸다. 기각을 탁 할 텐데 아주 작죠. smaller than 0.0001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오토 콜리션을 체크를 해보니까 white noise 이거 전혀 아닌데 white noise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툴렉의 24까지 전부 probability 값을 보면 smaller than 0.0001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200개 오토콜레이션이 0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라서 white noise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이 데이터를 에비던스를 데이터로 결과값으로 오토콜레이션 결과값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오토콜레이션 여기 추정치가 0.561인데 베타가 우리가 뭐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 알잖아요. 0.9를 썼잖아. 그래서 0.9를 베타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first order autocorrelation이 0.497, 0.5도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0.497이 추론값인데 컴퓨터가 얼마를 추정했어요? 0.561로 추론값보다 약간 높은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0.497 요거를 이제 추론값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볼 겁니다. Identify variable equal y의 두 번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런 그래프들입니다. 그래프 플롯들인데 첫 번째 플롯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냥 y 값의 이렇게 플롯이죠. 그래서 200번째까지 y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알 수 있고 베타 값이 0.9인데도 불구하고 AR 0.9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주 오르락내리락 그냥 해서 사실은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하고 크게 우리 눈으로는 구별을 못하죠. 그리고 ACF 오토콜리션 펑션을 보면 이게 첫 번째 오토콜리션 펑션은 항상 1.0이니까 나하고 나 사이에 오토콜레이션 그거는 항상 1.0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토콜레이션 우리 구했죠. 0. 우리가 추정한 값 0.561이었던가요? 그 값이 거기 첫 번째 바의 막대 그래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쉐이드 된 부분이 95% 신뢰 구간이라고 그랬죠. 신뢰 구간 바깥으로 확 뛰어나와 있으니까는 significant한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값으로 되어 있고 다른 값들은 95% 신뢰 구간 안쪽에 쉐이드 된 부분 안쪽에 이렇게 주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0이다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신호죠. 그 다음에 PACF는 무빙 에버리지 모델의 PACF는 이런 식으로 위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그재그하는 이런 식으로 플롯이 나옵니다. PAC 파셜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플롯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데이터는 뭐예요? Moving Average 데이터, Moving Average 모델을 가지고서 생성된 데이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ACF는 Moving Average의 오더 First Order, Second Order, 몇 번째 오더야? 오더를 우리가 해주는 건데, 밝혀주는 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첫 번째 막대 그래프만 위로 쫙 올라왔으니까 Moving Average First Order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PACF는 뭐라 그랬어요? AR 오더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AR 오더. 그래서 보면 AR 오더는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first인지 당연히 first 거는 뭐 95% 신뢰구간 밖으로 돼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밖으로서 AR4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는 무빙 에브리지 모델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하는 겁니다. 인버스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별로 안 쓰는데 무빙 에브리지 모델인 경우 이렇게 확실하게 인버스를 보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 그 다음에 또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요거를 보면은 여기 이거는 무빙 에브리지 모델에서 생산된 데이터구나 하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estimate p equal 0, q equal 1, moving average, first order moving average 모델을 추정해봐라 하고 한 거죠. 그래서 estimate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0.90843, 그래서 마이너스 0.90843은 우리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 때, 생산해낼 때
베타를 얼마로 했어요? 0.9로 했죠. 그죠? 근데 0.9지 마이너스 0.9는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하고 이 얘기를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 옆에 왼쪽 편에 CS의 MA 프레젠테이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CS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YT는 1 빼기 베타 L 곱하기 엡실론 T 해가지고 엡실론 T가 오른쪽에 나오는데 거기다 다 엡실론 T를 L 아니면 B로 써서 소위 말하는 레그 오퍼레이터 아니면 백시프트 오퍼레이터라고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해요. 우리는 플러스로 쓰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S는 마이너스로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쓰면 무빙 에버리지 모델의 그 추정치, 그 파라미터의 추정치들은 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처럼 에스티메이트 값 해가지고 마이너스 값 이렇게 하면 우리로서는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 추정치의 부호에다가. 그래서 이제 플러스 0.90843인데 0.90843이니까 상당히 가깝죠. 굉장히 잘 추정을 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썼어요? 0.9를 썼으니까 0.9를 베타 값으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 추정된 거고 여기에 이제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하고 스탠다드 에러 에스티메이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베리언스는 또 우리가 설명한 스탠다드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하고 베리언스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서의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는 엡실론의 베리언스입니다. 엡실론의 베리언스 얼마예요? 그거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1인데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 여기 보면은 1.134643 그래서 뭐 1.0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rue 값은 여기 밑에 있듯이 여러분들 밑에 보면 true value는 1.0이죠.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해 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에스티메이트는 이걸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은 스탠다드 에러 에스티메이트이 나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6쪽에 있는 스탠다드 우리가 이제 한 거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는 다르다. 그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410766 했는데 y 바만 우리가 그냥 구하고 나서 구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여기서는 뭐예요? y 바를 구한 게 아니라 MA1 마디를 구하고 나서 생기는 남는 레지듀얼 소위 말하는 에러 텀 엡실론 t에 대한 이런 그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1.41이면 굉장히 1.0에서는 굉장히 멀죠. 그죠? 상당히 오차가 많죠. 근데 1.4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계산한 거, 엡실론에 계산한 베리언스는 1.134643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출력값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항상 그 AIC하고 SBC 거기 있죠. 그래서 그 AIC하고 SBC는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2개 이상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MA2 모형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값을, AIC하고 SBC 값은 이따가 MA1, MA2 이렇게 2개를 보면서 AIC 값이 어디가 더 작은가, MA1 모델이 작은가, MA2 모델이 작은가, 이거를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이렇게 AIC 하나만 딱 있으면, SBC 딱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요 모형을 추정하고 나서 세스가 요거 아주 참 좋은 건데 요걸 딱 줍니다. 맨 마지막에 Autocorrelation Check of Residuals. 레지듀얼인 게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쓰레기통에 이제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서 그 남는 것들을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혹시 쓰레기통에 들어가 우리가 버린 것들이 거기에 오토콜레이션이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 모형이 잘못된 거죠. 오토콜레이션이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보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버린 것들도 오토콜레이션이 아직도 있더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이어그노스틱 체킹이죠. 의사가 진단을 하고서 이거는 뭡니다. 병이 뭡니다. 해놓고 해놨는데 이게 맞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게 다이어그노스틱 체킹인데 이 시계를 분석해서도 아주 센스가 잘 돼 있어요. 레지듀얼을 쓰레기통에 버린 이런 에라텀이라고 하는 레지듀얼들을 다시 검사해서 거기에 오토콜레이션이 남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 그래서 2 레그 6, 12, 18, 24, 30, 36 이렇게 레그로 36개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전부 오토콜레이션들이 전부 0이다. 6개의 오토콜레이션이 전부 0이다. 이런 규모 가설들을 테스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보면 probability chi-square를 보면
그 F 테스트, 카이스퀘어 테스트 스태티스틱인데 degrees of freedom은 5고 6인데 왜 5가 되느냐? 레그는 6인데 이거는 MA1에 파라미터 몇 개? 하나가 있죠. 그래서 6 빼기 1 해가지고 degrees of freedom은 5가 됩니다. 그거의 probability 값이 0.1828. 그래서 0.05보다 크니까 로우 1부터 로우 6까지 first order auto collision부터 sixth order auto collision까지 전부 0이라고 auto collision이 전부 0이라고 해도 기각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들에 auto collision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거를 기각을 못하고 있어. 12번째까지 전부 0이다 했는데 요거는 0.05보다 그래도 조금 크네요. 그죠?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다 커요. 0.2077, 뭐 0.32, 0.31, 0.3180 이렇게 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선택한 MA1 모델은 좋은 모델이구나 하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MA1 모델은 다이어그노스 체킹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forecast lead equal 10이었잖아. 우리가 컴퓨터 코딩에. 그러면 forecasting 한 거를 이제 봅시다. 여기 봤더니 201번째 forecast 값이 마이너스 1.5100. 자, 두 번째, 202번째 forecast 한 거 0이죠. 그죠? MA1은 뭐예요? first, one step ahead forecast만 0이 아니고, second step ahead, third step ahead, 모든 더 큰, 더 긴 미래 값들, forecast 값들은 전부 0이 된다고 그랬어. 그죠? first, one step ahead, 바로 내일 것만 forecasting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값, 글피값, 4일 후값, 이런 것들은 다 포캐스트 값이 전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손으로 한번 구하려고 했더니 200번째 엡실론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1.65894. 그래서 이 MA1 모델에다가 이걸 이제 넣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한번 포캐스팅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베타 곱하기 엡실론 200번째 이렇게 엡실론 t니까 베타 곱하기 엡실론 t가 우리 포캐스트 값이었잖아요. yt 플러스 1에 원 스텝 어헤드 포캐스트에 그래서 베타 값이 얼마? 0.98 0.90843이었고 그 다음에 200번째 엡실론 값이 얼마? 마이너스 1.65894 여기 녹색 칠로 한 거 1.65894 이걸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5100 이게 나와, 마이너스 1.5070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컴퓨터가 포캐스트한 마이너스 1.5100하고 거의 뭐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거나 컴퓨터가 계산한 거나 아주 거의 뭐 유사하다. 그래서 위에 사실은 1.5070이 더 맞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엡실론 값을 그냥 아주 거기 걸 엡실론 값을 넣었으니까. 근데 컴퓨터에 우리가 CS 코딩 하기 전에 우리가 배운 거 어떻게 포캐스트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엡실론 값을 넣어야 되는데 엡실론 값을 화이트 노이즈로 우리가 안다고 하는 말은 그건 조금 좀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하는 거를 또 한번 배울 겁니다. 우리 밑으로 가면서. 자, 이거를 이제 포캐스트 값을 이렇게 플랫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값만 0이 아니고 여기 201번째 값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거의 똑같을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부터 전부 0이죠. 그죠? 0으로 된 거를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C하고 SBC를 이용해 가지고 MA1하고 MA2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AIC 값도 뭐예요? 어디가 더 커요? MA2 쪽이 크죠. 597.5216 vs 595.5809. 그래서 MA1이 AIC 값이 더 작고 SBC 값은 그것도 MA1이 더 작죠. 그죠? MA2보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AIC하고 SBC를 봐도 true 모델인 우리가 뭐 true 모델을 알잖아. MA1인데 true 모델은 MA1을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MA1이 좋은 모델이면 MA2도 좋은 모델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모델은 어떻게 판단해요? 쓰레기통에 버린, 휴지통에 버린 레지주얼을 가지고 판단했잖아. 레지주얼들의 버린 것들의 오토콜레이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해봤는데 MA1의 쓰레기통에 MA1으로 만들어진 쓰레기통에 버린 그런 레지주얼들이 만약에 거기에 오토콜레이션이 없다면 MA2로 하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린 레지듀얼들 안에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다이그노스틱 체킹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어떤 마들이 진짜 마들이냐 그거를 설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MA1으로 만든 데이터면 MA1 이하로 이제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MA1보다 더 큰 모델들, MA2, MA3, MA4 뭐 모든 큰 모델들을 전부 다이그노스틱 체킹을 통과하죠.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AIC나 SBC는 파라미터가 몇 개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니까 이왕이면 다 좋은 모델이라면 이왕이면 작은 모형, 파라미터 숫자가 작은 모형을 선택하자는 취지로 만들어낸 그런 지표니까, 기준이니까 보면 MA1이 좋은 모델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델이다는 거를 결론 짓게 만들죠. 페널티 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세스하고 우리가 쓰는 이제 노트에 쓰는 그 모형 방법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AR 모델은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AR1을 보면 YT는 알파 곱하기 YT 마이너스 1 더하기 엡실론 T고 그 다음에 AR2는 YT 알파 1, 알파 2 뭐 해가지고 이거 보면 똑같아요. 전부 뭐예요? 플러스로 돼 있잖아. 알파 1이나 알파 2에나. 그런데 MA 모델은 엡실론 t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엡실론 t 마이너스 1 했으니까 거기 베타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다. 그죠? MA2를 봐도 베타 1 빼기 베타 2 이렇게 마이너스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MA 모형을 추정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CS가 우리에게 주는 추정치들의 부호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 MA 모형은 어떤 모형이든지 first order든지 second order든지 third order든지 MA 모형의 추정치 부호들은 전부 바꿔라.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겠어요. 자, 그러면 MA 모델의 이제 forecasting이라는 게 뭐라고? conditional expectation을 취하는 게 forecasting입니다. 그래서 conditional expectation은 거기 나오지만 이게 뭐냐? expectation을 취하는데 conditional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 가능한 information set을 모두 사용해서 expectation을 취하는 것이 conditional expect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MA1 모델에 여기에 있는 YT equal epsilon t 더하기 베타 곱하기 epsilon t 마이너스 1 이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MA1을 이용해서 우리가 forecasting을 한다면 어떤 거를 forecasting 하느냐 YT 플러스 1, T기에 T 플러스 1, 원 스텝 어헤드죠. 내일 값을 이제 forecasting 한다면 그걸 우선 써봅니다. YT 플러스 1은 equal epsilon T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epsilon T다. 그러면 요거를 써놓고 요거를 이제 컨디션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epsilon t 플러스 1의 condition expectation,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epsilon t의 condition expectation. 이걸 보면 미래 epsilon t 플러스 1, 미래 값의 expectation은 전부 0입니다. epsilon t의 epsilon 값의 미인 값인, 평균 값인 0이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t를 이제 information set이라고 했는데, 베타 곱하기 epsilon t, 이거의 expectation은 오메가 t 안에 베타도 있고 엡실론 t 값도 t기에 white noise니까 엡실론 t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expectation 그냥 뭐 베타 곱하기 엡실론 t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오메가 t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two step ahead는 내일 모레 것들을 expectation을 취하면 예측을 하면 엡실론 t 플러스 2 더하기 베타 엡실론 t 플러스 1 그래서 이것들을 expectation을 취하니까 전부 미래의 엡실론 값이네. t 플러스 2, 엡실론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엡실론 t 플러스 1 전부 미래죠. t보다 더 큰 것들이니까 그래서 미래의 엡실론 값들의 expectation은 뭐라고요? 전부 0입니다. 0. 그래서 이것만 봐도 moving average 모델의 forecast 값들은 뭐냐? 만약에 이게 MA1이면 한 기 것만 one step ahead만 0이 아니고 예측치가 0이 아니고 two step ahead, three step ahead forecast 값들은 전부 0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MA2다 하면은 one step ahead 값
0이 아니죠. 2 스텝 어헤드 값 0이 아니죠. 그 다음에 3 스텝 어헤드부터는 전부 또 0이 되죠. 그래서 포캐스팅, MA 모델인 경우 포캐스팅은 굉장히 단순하고 뭐 오토코레이션이 아주 단순했듯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뭐 원 스텝 어헤드나 투 스텝 어헤드 정도밖에 0이 아닌 것이 없고 전부 0이니까 뭐 아주 쉽게 우리가 다룰 수 있죠. 포캐스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엡실론 t를 우리가 오메가 t 안에 엡실론 t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 화이트 노이즈를 알고 있다 한다는 것이 조금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엡실론 t를 직접 쓰는 거, 베타 곱하기 엡실론 t를 쓰지 않고 뭐를 쓰느냐? 엡실론 t 플러스 1을 이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엡실론 t 플러스 1이 뭔지 어떻게 보느냐? 포캐스트 에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t 플러스 1을 포캐스트 하고 나서 발생하는 포캐스트 에러 예측의 에러는 어떻게 계산하냐? 실제값 yt 플러스 1이라는 실제값 빼기 우리가 포캐스트한 값 그걸 빼면 되잖아. 그게 포캐스트 에러 아니에요. 그래서 포캐스트 에러를 실제로 구해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엡실론 t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엡실론 t 플러스 1이 요 포캐스트 에러면 yt 플러스 1을 포캐스트 할 때 발생하는 포캐스트 에러면 엡실론 t는 당연히 yt를 포캐스트 할 때 발생하는 포캐스트 에러겠죠. 그러니까 엡실론 t를 안다고 해서 베타 곱하기 엡실론 t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때요? 엡실론 t를 뭐로 바꿔? t기에 발생한 yt를 포캐스트 할 때 발생한 포캐스트 에러로 바꾸는 것이 훨씬 보기가 더 좋다, 더 리얼리스틱하다, 실제하고 유사하다는 거지 엡실론 t를 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expectation yt 플러스 1, one step ahead forecast죠. given 오메가 t는 베타 엡실론 t인데 엡실론 t 대신에 forecast error of yt를 쓰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쓴다. 원래는 엡실론 t를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엡실론 t를 모르기 때문에 forecast error yt를 예측할 때 발생한 forecast error를 여기다가 엡실론 t 대신에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럴듯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6강. 16강에서 여러분들 Moving Average 모델을 배웠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